3학년 친구들 안녕하세요. 즐거운 미술 시간입니다. 오늘은 스무카로 연못의 모습 그리기를 하겠습니다. 먼저 연못의 생태를 알아보고 연못 안에 사는 생물들을 스무카로 그려보겠습니다. 연못의 생태를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연못을 관찰한 경험이 있나요? 아마 많은 친구들이 연못을 한두 번쯤은 봤을 거예요. 연못에서 어떤 식물과 동물을 볼 수 있었나요? 연못에 사는 생물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거나 좋아하는 것들을 이야기해 봅시다. 여기에는 수련과 연꽃, 부두를 준비했어요. 첫 번째 그림의 수련은 잎이 한 5에서 12cm 정도로 둥글게 자라죠. 수련하면 이파리 위에 개구리 한 마리가 앉아있는 모습 많이 봤을 거예요. 꽃은 6월에서 8월에 피고 한낮에 활짝 폈다가 저녁이면 오므라들어요. 수련잎은 물 위에 바로 뜨고 열매는 약으로 쓴다고 합니다. 여러분, 수련과 연꽃을 구별하지 못하는 경우가 좀 있는데요. 수련은 꽃과 잎이 물 수면 위에 딱 붙어 있어요. 그런데 연꽃은 줄기와 꽃잎이 수면 밖으로 나와 있죠. 가운데에 보이는 그 꽃이 바로 연꽃입니다. 세 번째 그림은 부들이에요. 부들은 꼭 열매가 핫도그처럼 생겼죠? 이것도 연못에서 볼 수 있는 식물입니다. 다음은 연못에 사는 동물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처음에 보이는 사진은 밀잠자리예요. 밀잠자리는 배 부분이 흑갈색을 띠는 것은 수컷이고 암컷은 노란색이에요. 그리고 4월 중순에서 10월 중순까지 볼 수 있고 6월에서 8월 그때가 가장 많습니다. 그러면 이 잠자리는 수컷일까요? 암컷일까요? 네, 바로 수컷입니다. 두 번째 보이는 개구리는 금개구리예요. 우리나라 토종 개구리죠. 개구리 아주 토실토실 살이 쪘네요. 옛날에는 개구리도 많이 잡아먹었는데 요즘엔 잡아먹으면 안 되죠? 그리고 개구리 주변에 동글동글하게 초록색을 띠고 있는 식물은 뭘까요? 맞아요. 개구리밥이에요. 개구리가 이 밥을 먹고 살까요? 개구리밥을? 아니에요. 개구리가 연못에서 나왔을 때 잎 주변에 개구리밥이 묻어 있어요. 그래서 이 식물의 이름을 개구리가 밥 먹다가 흘렸나?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서 개구리밥이라 이렇게 붙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잘 안 보이는데 작은 물고기, 연못 속에 사는 아주 작은 물고기 송사리입니다. 그리고 밑에 보이는 것은 소금쟁이에요. 소금쟁이는 다리가 굉장히 길죠. 연못에 사는 소금쟁이는 앞다리가 짧고 가운데 다리와 뒷다리가 가늘고 길어요. 가운데 다리가 미는 힘으로 물 위를 성큼성큼 걸어 다닐 수가 있어요. 그리고 잔털이 있어서 물을 튕기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니 이 소금쟁이는 두 마리예요. 짝짓기를 하고 있네요. 밑에 있는 큰 소금쟁이가 암컷이고 위에 있는 작은 소금쟁이가 수컷이겠죠? 지금까지 연못의 생태를 알아봤는데요. 어떤 친구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선생님, 지금 미술 시간인데 왜 과학을 하죠? 네, 맞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오늘 학습할 주제를 생각해 보세요. 스무카로 연못의 모습 그리기입니다. 연못의 모습을 상상으로 그릴 수 없잖아요. 연못의 모습을 실제와 비슷하게 그리기 위해서는 어떤 동물, 식물이 사는지, 또 생김새는 어떤지, 어떤 먹이를 먹고 어떤 생활을 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봐야 해요. 그래야 그림을 더 생생하게 그릴 수 있기 때문이죠. 이해가 됐나요? 네, 이 밖에도 여러 가지 동물과 식물이 연못에 또는 연못 주변에 살고 있어요. 이것들을 다 모아서 그림으로 그려본다면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겠죠? 자, 우리는 여기 있는 이 동식물들을 다 그릴 수 없고, 이제 그 중에서 여러분들이 가장 그리고 싶은 것, 기억에 남는 것 또는 좋아하는 것들을 선택해서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알아본 연못의 생물 중에서 여러분이 무엇을 그릴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너무 많은 것을 그리려고 하다 보면 오히려 좀 완성도가 떨어질 수 있어요. 몇 가지를 골라서 정성껏 그린다면 연못을 더 효과적으로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선생님은 개구리나 송사리, 그리고 잉어, 붕어와 같은 물고기, 연꽃, 연잎, 부들 등을 그려보고 싶어요. 여러분들도 자신이 그리고 싶은 것을 몇 가지를 골라보세요. 다음은 스무카의 여러 가지 표현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스무카의 기초에 대해서 알아보고 연습도 했죠? 여러분들이 스무카를 그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 재료를 준비하는 그런 수고가 있어서 좀 많이 어려워하는 경우가 있는데, 어느 정도 익숙해지면 오히려 그 스무카를 그릴 때 그 선의 변화를 다양하게 체험하고 즐길 수 있게 돼요. 그래서 오늘 편안한 마음으로 잘 그리려고 하는 욕심을 버리고 자유롭게 논다는 생각으로 그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대상의 형태를 표현하는 과정에서 오늘 연못에 사는 이제 동물과 식물들 알아봤죠? 연못의 자연 생태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스무카의 여러 가지 표현 방법 중에서 첫 번째로 붓의 각도에 따른 선의 굵기를 알아보겠습니다. 붓을 세워서 지면과 붓이 이루는 각이 거의 90도가 되도록 세워서 붓끝을 이용하여 힘을 빼고 그리면 아주 가는 선을 그릴 수 있습니다. 힘의 그 강약을 통해서 그 선의 강약도 변화를 줄 수가 있어요. 오른쪽에 연꽃을 테두리 윤곽선을 이렇게 가는 선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붓을 눕혀서 굵은 선을 그릴 수 있습니다. 오른쪽에 그 연꽃의 열매 부분을 굵은 선으로 표현할 수 있겠죠. 그리고 열매 그 줄기 부분도 굵은 선으로 붓을 눕혀서 표현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농담으로 그리기를 알아보겠습니다. 개구리를 그려볼 건데요. 붓에 흐린 먹과 진한 먹을 묻혀서 한 붓으로 개구리의 머리를 그립니다. 이때 붓의 중간까지 흐린 먹을 묻히고 붓의 끝부분에 진한 먹을 묻혀서 농담을 효과적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같은 방법으로 몸통을 그립니다. 이때 개구리의 몸통을 머리보다 조금 크게 그려야 개구리처럼 보일 것 같아요. 그리고 세 번째, 앞다리, 뒷다리를 그립니다. 앞다리, 뒷다리는 가늘기 때문에 아까 좀 전에 살펴본 그 붓을 세워서 그리는 방법을 통해서 그리면 효과적으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가는 붓으로 눈과 발을 그립니다. 이처럼 윤곽선을 그리지 않고 한 붓으로 직접 농담의 변화를 살려가며 형태를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을 몰골법이라고 합니다. 몰골법은
윤곽선이 없는 기법으로 형태를 잡아주는 선을 골이라고 하고, 이 같은 뼈대가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입니다. 이와 반대되는 개념으로 구루법이 있습니다. 구루법은 갈고리 구와 굴레 륵이 합쳐진 말로 선으로 윤곽선을 그리고 그 속을 색으로 채워 넣는 기법을 말합니다. 즉 윤곽선이 있는 기법을 구루법이라고 합니다. 지금 나뭇잎이 보이는데 첫 번째 나뭇잎이 바로 구루법이고, 두 번째 나뭇잎이 바로 몰골법으로 표현된 거죠. 동영상을 보면서 농담으로 그리기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개구리를 그려볼 거예요. 붓에 먹을 묻혀서 접시나 팔레트에 문지른 다음 물을 빼고, 맨 마지막에 이제 진한 먹을 묻혀서 몸통을 그리는데 머리부터 그리고 그 다음에 몸통을 그립니다. 지금 화선지가 자꾸 움직이죠? 서징이나 다른 걸로 화선지를 눌러주면 움직이지 않고 표현할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앞다리 가늘게 그리고 있죠? 두 끝만 사용해서 그립니다. 그리고 뒷다리를 그려요. 뒷다리는 앞다리보다 조금 굵고 그리고 길게 그려줘야 되겠죠? 실제 개구리의 모습과는 좀 다르긴 하지만 이렇게 의인화해서 재미있게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세 번째로 연한목 위에 진한목으로 그리기를 알아보겠습니다. 연한목을 만들어서 떨어뜨리고 마르기 전에 그 위에 진한목을 찍으면 다음과 같은 표현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교과서 속 작품을 살펴보겠습니다. 최승원 외 4명의 학생이 그린 협동작품, 제목은 연못입니다. 협동작품이라 그런지 아주 다양한 동물과 식물을 표현했고 화면 가득히 재밌게 나타냈네요. 우리 이 연못에는 어떤 동물과 식물이 사는지 살펴볼까요? 제일 처음에 오른쪽에 보면 개구리가 수련 위에 올라앉아 있네요. 그 왼쪽으로 개구리들이 아주 신나게 뛰어놀고 있어요. 웃고 있는 개구리, 그리고 올챙이가 엄마 개구리, 아빠 개구리인 것 같은데 따르고 있고, 여긴 개구리가 알을 낳았네. 그리고 그 밑에는 연꽃이 활짝 피어 있어요. 오른쪽에는 연꽃 봉우리, 그리고 더 오른쪽에는 연꽃 열매가 그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왼쪽을 볼까요? 이게 연꽃과 비교될 수 있는 수련인 것 같아요. 물 위에 떠 있는 것을 보면 수련이고, 여긴 멀리 있는 수련. 그리고 이거는 작은 물고기 송사리로 보입니다. 얘는 큰 물고기인데 얼룩얼룩 있는 거 보니까 쏘가리가 아닐까 싶어요. 그리고 연못 바닥에 납작 엎드려 살고 있는 메기인 것 같아요. 메기. 자, 이렇게 아주 재미있는 그런 모습을 잘 그렸습니다. 그러면 여기 작품에는 어떤 기법이 쓰였는지도 한번 살펴볼게요. 우리 구룩법과 몰골법을 배웠죠? 여기 수련의 이파리는 몰골법으로 표현했네요. 그리고 개구리의 몸통과 머리 이 부분도 몰골법으로 표현했고, 그리고 다른 개구리들은 구룩법으로 표현했습니다. 연꽃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아주 연한 먹을 사용한 부분이 있죠. 바로 이런 무늬, 물고기의 무늬 부분을 연하게, 그리고 작은 물고기를 연하게 했고, 멀리 보이는 이 꽃잎도 아주 연하게 표현했고요. 꽃봉오리도 연하게 표현했어요.
그런데 진하게 표현한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나뭇잎의 잎줄기 부분은 아주 진하게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표현, 다른 기법이 뭐가 있을까요? 여기 개구리 뒷다리 이런 부분은 빠르게, 그리고 또 물을 적게 사용해서 갈필, 거칠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연꽃의 열매 부분에서도 아주 거칠게 물을 조금 사용해서 표현을 했고, 여기 부분에 그 맥이 여기 부분, 여기는 아주 번지기 기법을 사용해서 물을 또 많이 사용해서 촉촉한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그림을 살펴봤는데요. 이 그림은 수묵화의 다양한 표현 방법들을 골고루 잘 구사하고 있죠. 특히 수묵의 번지기, 굵은 선과 가는 선, 짙은 먹색과 연한 먹색, 몰골법과 구로법 등이 고루 사용되어서 작품 제작과 감상 활동을 통해서 수묵화의 여러가지 기법들을 다양하게 알려주고 있어요. 또한 부드럽고 자유분방한 붓의 움직임을 통해서 연못 속의 생물들이 사실적으로 혹은 익살스럽게 사람처럼 묘사되기도 했죠. 대표적인 것이 바로 웃고 있는 개구리입니다. 선생님은 지금까지 개구리가 웃는 모습을 본 적이 없어요. 자, 그러면 수묵화를 그릴 때 몇 가지 선생님이 설명해 줄 게 있어요. 중심이 되는 주제부터 먼저 그리고 그 다양한 표현 기법을 적용해서 주제를 강조합니다. 이때 주제가 되는 부분을 너무 복잡하거나 너무 작게 그리면 안 돼요. 그리고 수묵화는 화선지의 먹으로 직접 그리는 방법이 있고, 지금까지 살펴본 것들은 다 직접 그렸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면 실수를 하거나 마음에 안 들고 좀 틀리는 경우도 있죠. 먹이 번져버려서 너무 까맣게 된다거나, 그러면 다른 종이 해야 되잖아요.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스케치를 먼저 한 후에 그립니다. 여러분, 화선지에 스케치를 할 수 있을까요? 그 얇은 종이에 스케치하다가 만약에 지우개로 지울 때 생각만 해도 끔찍하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도화지에 먼저 스케치를 해요. 이때 스케치는 연필로 한 다음에 사인펜이나 아니면 먹으로 한 번 더 진하게 따라서 스케치를 따라서 그 선을 따라 그려줍니다. 그리고 나서 그 위에 화선지를 덮고 그 선이 그럼 비치겠죠. 그 위에 먹을 이용해서 그대로 베껴서 먹선을 뜨고 나서 뭐 색을 칠한다거나 농담을 표현한다거나 그런 방법이 있어요. 그 두 가지 방법 중에서 어떤 게 더 좋고 나쁘다를 따질 수 없어요. 여러분들이 자신에게 맞는 방법을 선택해서 하면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전체의 조화를 살펴가면서 부수적인 부분이나 세부적인 표현을 추가하여 그릴 수 있습니다. 작품을 다 그렸으면 이제 자신의 작품을 감상해 봅시다. 작품 속에서 가장 마음에 드는 부분은 어디인지 이야기해 보세요. 그리고 어느 부분이 잘 표현되었는지, 수묵화의 어떤 특징이 잘 나타났는지 이야기해 보시고, 그리고 수묵화를 배우면서 새롭게 알게 된 점에 대해서도 이야기해 보세요. 자, 이제 작품 제작과 감상을 다 마쳤으면 용구와 주변을 깨끗하게 정리합니다. 지금까지 수묵화로 연못의 모습 그리기를 알아보았습니다. 함께한 여러분 감사합니다.